우한 폐렴의 그 정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코비드-19, 코비드-19.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동물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안 좋은 인식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 지명이나 어떤 동물명을 넣지 않기로 이제 결의가 됐는데, 어쨌든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알려진 이 병은 그 발원지가 이제 우한시 일대였는데,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그냥 시골이면 상관이 없는데 후베이성에서도 가장 이제 번화한 교통과 어떤 그런 요지여가지고 그 1000만이 사는 도시에서 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치사율을 보였던 병이고요. 그래서 이 병의 이제 발생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 이제 환자가 발생한 거는 12월 12일 날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발생이 됐다는 건 잠복기는 한 2주 정도 되니까 11월 달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리 원양이라는 의사가 이거는 신종 바이러스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제 통제하다 보니까 반성문 쓰고 나오고 했는데, 또 이 리원양은 최근에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어떤 진실한 고백이 지금 지구촌을 울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서 이게 이제 우한 당국에서 1월 9일 날 이제 원인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다고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월 20일 날 최초 감염자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방한 중인 중국인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걸로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지금 21세기 접어들어서 생긴 이런 팬데믹의 주 그 범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감염이 되는 건 6가지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는 건데, 이게 그 이번 폐렴은 하기도 감염이 들어가면서 폐렴까지 오고, 그게 이제 폐포로 이렇게 터트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이제 치명적인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는 사건이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현대 사회가 너무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이 너무 빠르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과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우한 폐렴의 상황을 알아본 후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었던 5분과 자녀 2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5명이 추가되어 총 46명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346명으로 늘었고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상의 의미로서의 봉쇄정책, 봉쇄 조치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 아웃브레이크, 즉 감염병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는 암울한 그 전망도 있죠. 지금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주 그 범세계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급속도로 퍼지는 이제 이런 질병은 이제 보통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이제 이것이 팬데믹으로 이화가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팬데믹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1918년이죠. 봄에 이제 일어났다가 가을에 창궐한 것인데,
그 당시는 이제 의료 이 수준이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았다, 낙후되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처럼 뭐 팬데믹이 오더라도 대량 그런 사망자가 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금방 우리 그 한민석 포정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세계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뭐 하루면 다 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이제 금방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이제 이 바이러스는 특히 이제 돌연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 어떤 병원성을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팬데믹으로 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유행 전염병이 될 가능성은 전문가들 다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또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 매우 전염성이 있고 대유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재앙 수준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제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돌았을 때 멕시코에서는 지구 종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신종플루 진단되면 이제 타미플루 주고 진정하는 수준으로 10년 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병이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독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 토머스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센터 그 CDC의 소장님도 뭐라 그랬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좀 꺾일 수는 있으나 지금은 아직은 좀 퍼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홍콩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인 원콕윅 홍콩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이제 제3의 물결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예측은 못하는 건데, 아직은 좀 긴장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더 퍼지기 전에 좀 차단하는 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